이번 주제는요, 부자가 목표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작가님한테 받은 글 중에 이거 좀 공감 가는 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라인드에서 가져온 건데 SK 하이닉스 다니는 분인가 봐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정말 대유튜브의 시대다. 듣고 보고 남의 생각들을 흡수한다. 어디선가 주워 들은 말들을 한껏 멋들어지게 자기가 생각한 것인 마냥 내뱉는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당연히 돈은 많을수록 좋다. 더 구체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벌지 상세한 계획을 세우면 더더욱 좋다. 그런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왜 부자가 되고 싶은데? 라고 물어보면은 답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어디선가 들어본 말들을 내뱉을 뿐이다. 나는 파이어족이 될 거야. 은퇴하고 배당금으로 먹고 살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을 거야. 라는 똑같은 대답들을 하고 있다. 돈으로 시작된 꿈은 돈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목표가 돈이라면 종착역도 돈이 될 수밖에 없다. 당신의 꿈이자 목표이자 종착역도 돈인가? 물론 돈일 수 있고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행복은 돈으로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왜 부자가 되고 싶나? 남들이 늘어놓은 뻔한 이야기 말고 진짜 너의 이야기를 좀 해봐라. 부자들은 저마다의 터닝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인생 이야기다. 남들이 세워놓은 깃발은 너의 깃발인가? 멀리서 깃발을 바라보며 저것이 내 깃발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너의 깃발은 저쪽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눈을 돌리고 너만의 깃발을 꽂아봐라. 그 정도 의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또 앵무새처럼 되뇌이겠지.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야, 이 필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수미상관, 뭔가 이 앞과 뒤를 딱 맞추면서 중간에 어떤 빌드업과 마무리에 한번 딱 훅을 한번 때리는 게 있죠. 이렇게 좀 써주셨는데 이거 뭐 작자 미상이지만 어쨌든 요 글을 보고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몰라.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명확해요. 뭐냐면 뒤처지는 건 싫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좀 유독 강한 마인드인데 제가요 뭘 할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요 제가 남한테 지는 건 진짜 싫어요. 그래서 내 친구 누구보다는 더 잘 살아야 돼.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얘가 뭐 갑자기 이번에 뭐 사업을 해서 잘 됐어? 배가 아파. 막 이런 거 있죠. 누가 뭐 결혼을 진짜 잘했대. 그러면 짜증나. 이런 거. 뒤처지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싫어하는 걸 막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요. 학생 때는 나는 그냥 서울에서 태어났을 뿐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공부했고, 그리고 경험을 많이 하는 거 대신에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만 했고, 그리고 나름 목표를 이뤄가지고 대학생이 돼가지고는 그래 이왕 하는 거 대기업 가면은 돈도 많이 주고 일도 편하다더라 라고 해서 대기업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죄다 떨어지고 중소기업으로 가셨는데 5년 5개월 동안 일하다가 그래도 대기업이지 라고 하면서 다시 대기업으로 들어오기는 왔다. 그래서 남들도 인정해주고 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정답은 없다 하지만 저는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살아온 게 아닐까요? 뭔가 내가 스스로 이룬 거라기보다는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한 것 같아서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철학적인 생각이 많이 든다. 저는 무엇을 해야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까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목표를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 게 뜨냐면 다 이런 겁니다. 남한테 인생 목표를 물어봐. 아니면은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뭔가요? 제가 참고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목표가 없는데 님들은 혹시 있나요?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럴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해 소원이 뭔가요? 제가 행복한 일을 찾고 싶어요. 올해는 제가 꼭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남자친구, 좋은 여자친구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거꾸로 반문해. 그러니까 좋은 목표를 찾는 게 목표예요. 여기 이게 빠졌어요. 내 인생의 목표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인생의 목표라는 게 있다면 나는 그걸 따라가겠다라는 아주 수동적인, 어찌 보면 로봇 같은 사고방식을 우리는 너무 길들여져 있고 오랜 기간 살아왔어요. 이게 주입식 교육의 영향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답이 있고 그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수십 년간 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틀렸다고 할 때 그래서 라는 분위기가 아니고 항상 답이 있었고요. 그걸 4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찾는 훈련을 하면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뭐가 좋은 건지 베스트 5를 뽑아주시면 그 중에서 고르겠습니다. 왜?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쥐어주지 않으면 내가 발견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인생 목표가 뭔지 모르니까 남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나도 뭐라도 그 중에 하나 잡아서 같이 좀 하려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잘 어려워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인생의 목표 막 다 달라.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럴 때 떠오르는 게 뭐죠? 이거죠. 돈 많이 벌어야겠다. 우리나라가 유독 돈에 대해서 아주 유교 선비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돈 많이 벌면은 나쁜 놈.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아마 나쁜 짓을 해서 벌었을 거야. 회사를 차렸어? 그러면 악덕 사장이겠지? 뭔가 이런 돈이 많으면 놀부고 돈이 없으면 흥부박시야.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아주 터부시하고 납부하지만 반대로 또 누구보다도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30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70%가 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질적인 풍요다.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은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더 많은 거를 살 수만 있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70%입니다. 물론 다른 연령이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독 2030 세대들이 더욱더 돈에 대해서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분들은 지금 어떤 걸 하냐면 돈을 많이 벌려고도 하지만 돈이 많은 척을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이런 데에 가면은 2030 세대 비율이 50%가 넘고 롯데백화점도 46%에 달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금수저일까요? 아니겠죠. 대부분 한 달, 두 달, 6달 모아가지고 하나씩 지르면서 이게 나의 어떤 인증이고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고 이걸 인스타 SNS에 올리면서 나 잘 살고 있지라고 계속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 구매 증가율도 보면은 20대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명품을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2020년이니까 아마 더 많이 늘었겠죠. 이런 분들한테 대부분 똑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하겠죠? 왜 돈을 벌고 싶어요? 70%나 돈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저는요, 뭘 가지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뭐 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 저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닐 거예요. 저는요, 미국에 가서 6개월 살고, 파리에 가서 즐거운 삶을 살고, 모나코에 가서 F1 레이싱을 보는 게 꿈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게 목표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식, 코인, 부동산 이 세 개가 가장 먼저 떠오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죠. 자, 그래서 주식 투자 비율을 보면은 18세에서 29세가 2020년에 가장 많이 뭔가 유의미하게 늘어났죠. 그리고 30에서 39세도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남들한테 뒤처졌다라는 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돈이 적은 주식, 코인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은 뭘 했죠? 지금 뒤처지면 안 돼. 남들이 저렇게 달리고 있는데 내가 뒤처지는 거는 안 돼. 우린 이런 생각을 너무 몇십 년간 해오고 살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여야 돼. 이걸 사러 간다. 라는 분들도 계속 늘어납니다. 2020년에 직장인들의 삶의 목표 1위가 무엇일까요? 내 집 마련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그냥 내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직장인들은 이렇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된 걸까? 이 내 집 마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매혹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번 분들이 많고 그리고 주식해서는 잘 안 되는데 부동산으로는 돈 번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이라는 건 어찌 보면 필수제인데 집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집도 해결하면서 이걸로 돈도 벌어? 야, 그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 집을 사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서울에 아파트를 사야겠다.
서울 아파트를 사면은 나는 내 집 마련도 되고 돈도 버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했는데 대출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좌절하고 포기하고 떨어지길 바라거나 반대로 나는 이제 저건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식으로 살 거야. 근데 나는 부자여야만 해. 어떻게 하죠? 소비를 하는 겁니다. 명품을 사게 되고 남한테 과시하면서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직장인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직장인들은 40억 정도가 있으면 그래도 부자다. 아파트가 좀 워낙 비싸니까 아파트 사고 뭐 차 사고 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평생에는 10억 벌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부자의 기준과 내가 모을 수 있는 재산의 기준이 아주 격차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뭐죠? 좌절감인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30%가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합니다. 150억을 말하는 사람들도 40%나 돼요.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세계적인 부자들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재벌 정도가 부자인 거고 나는 당연히 50에서 100억 정도는 돼야 뭐 그냥 먹고 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강남의 아파트가 30억을 한다고는 하지만 강남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수십만 명, 상위 1%도 안 되는 수준인데 상위 1%의 집을 못 가졌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돈이라는 거, 이 돈이 목표가 되는 분들이 대단히 많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결국에 돈이라는 거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인생이라는 이 커다란 이 배가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돈은 수단일 뿐이고 수단은 도구입니다. 정확하게 돈은 화폐죠. 화폐라는 건 뭔가로 바꾸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화폐를 가졌다고 해서 목표를 이룬 건 아닙니다. 저는 이거 그 예전에 다른 데 나가서 이거 그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보조 배터리라고. 보조 배터리를 완충한다고 해서 핸드폰이 되는 건 아닙니다. 보조 배터리는 그냥 보조 배터리인 거죠. 보조 배터리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핸드폰에 꽂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 이 돈이라는 거는 보조 배터리인 수단일 뿐이고 이 수단은 핸드폰을 켜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이게 목표인 거예요. 보조 배터리를 꽉 채우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어느 순간 핸드폰은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없는 걸 갈망하게 돼요. 없으면 없을수록 더더욱 그걸 가지려고 하고 특히 짝사랑 같은 거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짝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그 사람과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찾으려는 생각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갖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을 갖고 싶고 돈을 벌고 싶어요. 저도 뭐 아직 멀었지만 과거 대비 돈을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벌게 되었는데 과거의 저를 생각해 보면은 돈이 없을 때는 진짜 돈 좀 한번 진짜 많이 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돈이라는 것만 보고 가는 거죠. 돈을 그냥 많이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야. 뭐 옷도 안 사고 사람도 안 만나고 모든 걸 안 해. 그렇게 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사니까 돈을 조금 벌게 되더라. 근데 그러면 끝나냐?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돈이라는 거는 정말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벌다 보면은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만나본 분들, 회사를 나올 수 있었던 분들, 회사를 나와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만나보면은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월급만큼만 벌고 싶다. 월급보다 조금 적게 벌어도 상관없다. 그냥 파이프라인이 하나 생겨서 나한테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만 생기면은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시던 분들도 막상 그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파이프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래를 보는 게 아니고 위만 보거든요. 사람은 항상 고개가 올라와서 위에만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 단계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통과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벌어야 되지? 라는 일종의 이상한 현타가 와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겁니다. 처음엔 돈 버는 게 너무 좋아. 근데 벌다 보니까 어디까지 벌어야 되지? 나는 일하는 게 싫어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돈 벌자고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은 어딘가? 근데 이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마 20대 분들 입장에서는 야, G80 아니면 뭐 G70 같은 거 하나 사자. 뭐 GV80 뭐 이런 거 사면은 이거 요즘 현대차 뭐 장난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탑니다. 타면 또 엄청 좋아. 근데 이거 타면 어떻게 되죠? 여기로 가. BMW는 안 돼. 여전히 우리나라는 얘입니다. 삼각별이죠. 삼각별 정도는 타야 돼. 그래서 C클로 바꾸잖아요. 그럼 뭐가 딱 떠오르죠? E가 눈앞에 보여. 근데 S는 여기쯤 있거든요. S는 너무 멀어. 그래서 E450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까브리올레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가죠? 야, 요즘에 독일 3사 너무 많아. P로 가자. 포르쉐로 갑니다. 많은 분들 헷갈리죠? 이거 보고 페라리인 줄 알아요. 둘 다 말입니다. 근데 여긴 독일산 말이고 여긴 이탈리아 말이죠. 포르쉐를 타면은 나 이제 성공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르쉐부터는 카푸어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타면은 끝날까요? 아닙니다. 얘가 있어. 얘는 3억, 4억, 6억부터 시작해.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야노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더 가자 해서 여기를 또 가려고 합니다. 끝이 없어요.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죠. 더 있죠. 롤스로이스도 있고 살 거 많습니다. 그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동차,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가장 빠른 차를 타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다. 그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저의 나름의 결론을 내린 걸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목표가 없다면 두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우선 이걸 해보는 거죠. 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제일 많잖아요. 목표가 진짜 없어요. 저는 진짜 좋아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뭐 하라는 것만 했고요. 딱히 뭐 욕먹는 거 싫어서 그냥 살아왔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하세요. 첫 번째, 뭘 해야 행복한가? 그리고 두 번째, 언제부터 그걸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결정하면은 목표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뭘 해야 행복한가? 그리고 언제부터 그걸 할 것인가? 자, 내가 이왕 돈을 벌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는 돈 버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섞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할 수는 없지만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을 목표로 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이 소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비. 자, 돈을 통해서 뭘 사면 행복해요 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물건을 사는 것도 결국에는 수단일 뿐이거든요. 핵심은 행동입니다. 내가 뭘 하면 행복하냐? 아니요, 저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행복한데요. 그거는 행동이 아니라 소비인 거고요. 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거를 하면 행복하다.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이거를 뭔가 좀 먼저 발견을 해서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뭔가를 했는데 그게 정말 좋은 결과로 나왔을 때 그런 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재테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돈을 버는 목적도 있겠지만 뭔가 그 추리 문제를 푸는 것 같은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행동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목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그냥 이걸 하면 행복한 거예요, 계속. 근데 소비로 가면 또 끝이 없어요. 그냥 저는 차가 좋은데요. 그러면 어떤 차가 갈지 끝도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또 이런 할 일을 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돈이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끝내주게 숨 쉬고 간지나게 자고 작살나게 밥 먹는 거. 뭐 밥 먹는 건 돈 들겠지만 뭐 이런 것들로 가시면 또 안 되고. 그래서 핵심은 내가 뭘 해야 행복한가를 좀 정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진짜 막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수천 명의 아이들한테 뭐 그 대학교를 뭐 지원을 해주고 할 겁니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할 수도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할 수도 있는 거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뭔가 미래에 언젠가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냥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한 명만 도와주면 되잖아요. 한 명 도와주는 건 지금도 할 수 있죠. 근데 1000명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거는 이게 진짜 내가 이걸 해야 행복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멋진 목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걸 차용해 와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착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언제부터 할 것인가? 사람을 돕고 싶은 게 행복하면 지금 도와주면 되거든요. 지금 옆에 있는 조금 나보다 가난한 아이를 도와주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숫자로 멋있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했을 때 행복한 거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뭐 예를 들어 작가일 수도 있겠죠. 저는 글을 쓰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글 쓰는 거는 돈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많이 버시고 나는 50에 은퇴한다. 50에 은퇴하고 돈 안 되는 글쓰기 작가 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출판이 안 되면 내 블로그에 그냥 글을 쓰면서 행복하게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좋죠. 결국에는 행복한 행동을 찾고 그걸 언제부터 할 것인가. 그래서 반대로 언제부터 멈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간지나게 자기.